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장 쉽게 알려주는 이지유. 요걸로 하려고. 아니, 남학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지유. 네, 이지유 TV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하고 있는 아카데미 중에 챌린지 졸업반들을 챌린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챌린지 학생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이번에 리뉴얼된 칼라도 있고 해서 그 칼라 공부도 하고 또 그리고 샵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보정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수업 중에도 들었지만 그래도 또 그때는 또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기억이 안 났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자유롭게 오늘은 영상 찍어 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오늘은 챌린지 중에 1탄. 제가 근데 50일로 하려다가 100일로 바꿨어요. 여러분들 100일까지 갑니다. 이 중에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떨어지겠지만 100일까지 여러분들 해내야죠. 우리 50일 챌린지였죠. 매일매일 가죽판에서 눈썹 올리기. 근데 요거 하고 나면은 뭐 이제는 난리 날 거예요. 근데 한번 지금 약간 자세 안 좋은 사람들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만나는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걸로 계속 연습해봤자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면은 또 다시 우리 조금 한번 다시 모여가지고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고쳐야 될 거 조금 덜 다시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그 숙제로 다시 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먼저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거 그냥 자유롭게 질문하는 형태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먼저 그리다 칼라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그렇게 갈까요? 그것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일단은 먼저 우리가 그 아이라인 색소부터 먼저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보통은 아이라인을 진하게 넣어달라고 하는 까만색으로 넣어달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까만색은 그냥 블랙이 기준이에요. 블랙이 기준인데 저는 더 또렷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때 젯블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젯블랙은 조금 더 약간 미세한 푸른빛이 살짝 들어가서 더 진해 보이거든요. 우리 바닷물 갔을 때 뭔가 더 푸른기가 살짝 있으면서 진한. 근데 이게 나중에 잔색이 푸른빛으로는 남지 않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검은색을 만들 때 어떻게 하죠? 검은색을 만들 때 빨간색, 파란색, 또 노란색 이런 식으로 섞여져야지 만들어지죠. 그게 혼합된 색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나는 좀 더 진한 색을 원한다. 그럼 젯블랙. 그냥 나는 연한 색으로 해서 연하게 아니 그냥 단순한 그냥 블랙을 원한다. 그럼 블랙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얼굴 피부에 따라서도 나눌 수도 있는데요. 얼굴 피부가 하얗면 같은 블랙을 넣어도 더 또렷해 보여요. 젯블랙을 굳이 안 넣어도 블랙만 넣어도 진해 보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너무 진한 까만색을 넣어가지고 또 이게 약간 인위적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블랙 브라운이라는 색소를 넣어서 좀 더 눈동자 색깔을 아이라인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고객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초보 같고 그냥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도 한 번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를 내가 제안했지만 그게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고객님한테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이 검은자면 검은색 아이라인이 어울리고 내가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를 보고 검은색 머리카락 그다음에 눈동자 색깔 눈썹 색깔 이런 거를 보고서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라인을 결정할 때 그 세 가지 요소들을 보고서 하는데 눈썹, 눈동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 그런데 요 고객님이 피부, 거기다 피부까지 볼 수도 있겠다. 네 가지를 봐야 되니까. 피부까지 4개. 조금 편안하게 해야겠다. 맞아. 또 하나 뭐였죠? 눈동자나 머리색, 그 다음에 피부, 피부, 눈썹. 그렇게를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이 피부가 하얗고 그러면은 같은 블랙을 넣어도 너무 쨍해 보이니까 젯블랙보다는 블랙으로 너무 젯블랙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눈동자도 갈색이야. 저 자연스러운 거 좋아요. 자연스러운 거. 그러면은 블랙 브라운만 해도 이 사람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피부색이 하얗거나 뭐 전체적으로 약간 브라운 톤이 있는 사람은 얘가 블랙 브라운만 들어가도 눈동자가 진해 보이고 선명해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이라인은 무조건 블랙이면 젯블랙이에요 이렇게만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반대로 얼굴빛이 되게 까만데 저 아이라인 해주세요 했는데 같은 젯블랙을 넣어도 그게 되게 빠져 보이고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사람들은 빨리 좀 빠져 보일 수 있으니까 리터치 할 때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블랙 넣기보다는 젯 블랙을 처음부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피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색깔이 있어도 빨리 빠져 보이니까. 눈이나 이런 눈썹, 털, 이런 머리카락이 진하고 어두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얘가 선명도가 좀 떨어져 보이겠죠. 이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고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아이라인만 갖고도 세 개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보정하는 거 여러분들 궁금해 했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보정할 때 우리가 보통은 푸른빛으로 많이 되는 경우도 잘못된 아이라인에 푸른빛이 많이 나오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검은색을 만들 때는 어떻게? 녹색, 푸른빛, 그 다음에 빨간색 이 세 개가 혼합돼야지만 검은색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녹색빛이 그 색소에 좀 많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혈관과 결합하면서 색깔이 약간 변색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푸른빛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보정 차트판 옛날에 공부했었죠? 그쵸? 그 보정 차트판 거기에서 보면 우리 눈썹에서 파란색 됐을 때 오렌지 계열 넣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그리다 색소에서는 어떤 거? 망고 오렌지나 오렌지 둘 중에서 그 푸른빛이 어떻게 도는 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면 돼. 오렌지가 더 진한 푸른색이겠어? 망고 오렌지가 더 진한 푸른색이겠어? 그쵸. 오렌지가 더 쨍한 느낌일 때는 그렇게 넣는 거겠죠. 망고 오렌지는 조금 더 순화된 계열이고요. 일단 그렇게 공부가 되고 있나요? 네. 공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만든 색깔 중에 보면 리얼 다크랑 다크 브라운, 초코 브라운, 그 다음에 브라운, 에스프레소, 카키 브라운, 카라멜 브라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약간 이게 밝기랑은 조금 제가 순서를 잘못 배치했는데 일단 제일 밝은 거 기준으로 보면 옛날에 그리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리다 눈썹 컬러가 28가지였었어요. 눈썹만. 눈썹이랑 헤어랑 같이 혼용해서 쓸 수는 있었지만 더 색소는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조금 쓰는 색소들이 있고 안 쓰는 색소들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제형을 조금 더 바꾸고 그리고 서로 믹싱해서 쓸 수 있는 색소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리고 요즘에는 입술이 조금 더 다양해지는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 컬러를 같은 28 그러면은 그거 다 살려면 100가지가 넘어 거든요. 그래서 좀 쓸데없는 것들 없애고 그냥 간혹 오는 거 없애고 그냥 가장 많이 쓰는 거에서 살짝 믹스할 수 있게끔 배정했는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게요. 먼저 젤 피부가 제일 밝은 색은 카라멜 색이에요. 카라멜 브라운이라는 그 색이에요. 요거 카라멜 브라운이라는 색이고요. 요거는 보면은 약간 눈썹에 단독으로 쓰기는 조금 안 돼요. 왜냐면은 색깔 자체도 약간 탈색 모발에 황금빛 도는 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송희 선생님 모발 끝보다도 더 밝은 색이에요. 약간 노란색으로 이제 왔을 경우 뭔지 알죠? 그런 색이기 때문에 피부가 진짜 하얀 분도 보일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좀 더 섞으거나 아니면 차라리 엠보보다는 그라데이션 제형으로 이제 그라 깔 때. 고를 때, 그러니까 내가 결 깔고 바탕 조금 밝힐 때 그런 식으로 약간 중화하는 컬러로 쓰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얘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그러면 원장님 전 밝은 눈썹 하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컬러가 에스프레소예요. 에스프레소 정도가 약간 우리 다방 커피 색깔 있죠? 다방에서 믹스커피 같은 거 그런 색으로 쓸 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믹스커피 같은 그런 부드러운 갈색 뭐 이렇게 좀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은 그런 컬러 원하신다고 하면 에스프레소 색깔 해주면 좋고 피부 하얀 사람. 네, 피부 하얀 사람들 그리고 어두운 사람한테 이 색을 해버리면 조금 더 약간 좀 발색이 잘 안 돼 보이게 나와요. 그래서 좀 하얀 사람이나 중간 톤에다가 하면 좋아요. 그리고 얘도 혼합색으로 같이 쓰셔도 돼요. 다크 브라운에서 이렇게 좀 섞어도 얘보다는 조금 더 연하면서 좀 더 부드러운 색깔도 돼요. 얘를 만약에 했어. 어두워. 피부가 에스프레소로 색깔을 넣는데 요 고객님이 피부는 어두운 분인데 자꾸 조금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색깔을 원하세요. 그러면 얘는 단독으로 안 된다고 했고 얘 정도는 좋다고 했는데 얘만 어두운 색 피부일 때는 그럴 때는 다크 브라운을 살짝 넣어주면 좋아요. 한 방울 정도 섞어서 하면 그러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색깔이에요. 너무 브라운인데.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이게 색이 짬뽕 돼버려가지고 얘보다는 다크 브라운 계열로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써놨어요.
그래서 다크 브라운으로 하는 게 좋고 블랙 브라운에는 검은색이 얘를 죽여가지고 되게 색깔이 이런 그레이, 다크 그레이 정도의 느낌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는 거는 요런 여기보다는 약간 진한 느낌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블랙 브라운을 하게 되면은 다크 그레이 같은 느낌으로 나와요. 블랙인데 약간 좀 톤이 떨어진 그런 느낌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하여튼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카라멜 브라운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연한 색을 찾는다. 그럼 브라운인 거죠. 그냥 브라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갈색깔 색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얘는 엠보로도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라데이션도 깔 수 있고 뭐 미스트로도 끌 수 있고, 그냥 제일 중심이 되는 색이 제일 중간 톤이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붉은빛을 조금 더 넣냐에 따라서 초코 브라운으로 가는 거고요. 어두운 빛을 넣냐는 거에 따라서 다크 브라운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리얼 다크는 거기에 더 그 검정빛 어려운 색을 더 넣은 거고요. 짙은. 그러니까 밝은 순서대로 제가 불러드리면 카라멜 브라운이 제일 밝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브라운, 그 다음에 초코 브라운, 그 다음에 다크 브라운, 그 다음에 리얼 다크, 그 다음에 다크 그레이, 그 다음에 블랙 브라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카키 브라운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카키 브라운은 얘는 엠보로 넣기도 예쁘고요. 그라데이션 하기도 예쁘고요. 근데 약간은 여기다가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살짝 다크 브라운이나 초코 브라운을 조금 한 방울 미세하게 조금만 섞어서 하게 되면 남자 눈썹에도 예쁘고 여자 눈썹에도 예뻐요. 여자 눈썹 할 때는 조금 더 초코 브라운을 조금 더, 그러니까 한 방울이라는 게 그냥 쌀알 그 정도 기준이라 보시면 돼요. 초코 브라운이랑 가까워요. 초코 브라운이랑 다크 브라운을 섞으면, 카키 브라운에서 섞으면 더 좀 더 은은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카키 브라운만 단독으로 쓸 때는 얘 카키 브라운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진짜로 말 그대로 좀 은은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뻐요. 이뻐요. 남자 많이 해다니는데. 남자 이거 하면은 예뻐요. 남자 얼굴 전체를 좀 부드러워 보이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실수할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 선생님들 이제 후배들 데모할 때인데 보면은 해놓고 났는데 되게 이 눈썹이 원래 이렇게 붉은 느낌이 아닌데 붉어 보이는 거예요. 결을 넣는데. 그럴 경우가 뭐냐면 이 사람의 홍조가 약간은 있는 거예요. 우리 넘어지기만 해도 잘 이렇게 빨개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원래 홍조가 있다 보니까 얘가 여기다가 붉은색이 더 가미되니까 더 붉어 보인 거죠. 실제 그거는 잠깐 순간적인 건데, 그쵸?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순간적으로 잠깐 내 피부가 붉어지면서 내가 조금의 상처나 조금의 기스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피부가 붉어져 올라온 거죠. 그래서 내가 넣은 컬러는 붉은색소, 우리 거 붉은색으로 안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되게 빨간색처럼 갈색, 나는 그냥 잠깐 브라운이나 에스프레소 넣는데 되게 빨개 보일 때 있죠. 그럴 때 얘를 덮어만 줘도 톤이 좀 더 다운되면서 부드러운 컬러처럼 보여요. 그때 이제 손님들 해놓고 났는데 고객님도 이거 원하고 다 좋아서 다 좋았는데 왜 이렇게 피부가 되게 빨개 보이지? 나 이 색소 아닌데, 원래 아닌데. 이럴 때 카키 브라운을 덮는 컬러로 쓸 때 있지. 우리 색소팩 하잖아요. 그걸 덮는 컬러를 카키 브라운으로 해도 좋아요. 약간 피부 홍조나 어두운 그 빨간 피부 있는 분들. 하여튼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어두운 피부가 왔어. 아니, 어두운 피부야. 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 중에서 고를 거예요? 다크가 그 다음에 카키 브라운. 카키 브라운. 그 다음에 초코 브라운. 초코 브라운.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가 안 나왔어. 에스프레소도 나왔는데 거기다 이제 섞어서 쓰면 되는 거지. 섞어서. 다크 브라운.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솔직히 조금 어두운 피부에 약간 선명함을 주는 게 다크 브라운은 조금 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피부면 조금 더 한 톤이 더 어두워 보여요. 어두운 피부면. 그러니까 이 사람 피부를 생각해. 우리가 이거를 만들 때는 그거를 어떻게 기준으로 했냐면 하얀 피부, 그냥 보통 일반적인 피부에다가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제일 중심된 피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 기준이다. 선생님은 조금 하얀 편이고, 선생님은 약간 노란 피부, 우리 조금 빨간 피부. 그쵸? 응. 그렇게 보면 되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색깔을 쓸 때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제가 똑같은 색을 하는데 한번 이쪽으로 한번. 안녕하세요. 앉아. 그래가지고 주옥 같은 멘트가 있었는데 확실히 승희한테랑 저한테랑 한번 좀 더 어둡게 나오죠. 승희한테가 저한테 이제 완전 이거 풀었을 때 검은기가 검어 보이는 느낌이 살짝 있는 거죠. 여기가 삼중이 다 있는 거지. 그래서 팔찌 지금 카키로 네. 한테는 이런 느낌이 확실히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해보면은 그쵸? 좀 뭔가가 하여튼 이게 같은 톤인데도 조금 더 밝은 느낌. 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간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뭔가 붉은빛이 더 들어간 느낌이 살짝 들어.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약간 흑색.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시술을 해야 돼. 그래서 같은 색이어도 좀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냥 좀 더 어두운 피부인데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약간 에스프레소, 카키 브라운, 초코 브라운, 다크 브라운 중에서 얘네들을 조금 더 내가 내 톤보다 어둡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다크 브라운이나 초코 브라운이. 약간 흑색이 더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어두운 피부에서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코 브라운, 그다음에 카키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좀 더 그런데 또 반대로 또 반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또 잘 안 보일 수가 있잖아. 또 너무 밝은 색으로 하게 되면 어두운 피부에서 그 이지 조금 이렇게 반대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피부처럼 그냥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들을 섞었을 때 좀 어두운 피부는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색이 있으면 아 이 다크 브라운을 원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어두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조금씩 좀 섞어가지고 써서 톤을 표현해야 된다는 어두운 피부는. 그런데 흰 피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단독색으로 써도 된다는 거지. 더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밝은 컬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카라멜이나 에스프레소, 브라운을 조금 더 여기다 섞어서 쓰면 좋다는 거지. 얘를 반대로 섞든지 얘를 반대로 섞든지. 근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얘를 살짝 섞어서 써요. 얘가 기준이 되고 얘가 기준이 되고 여기다가 얘를 섞어서 써요. 에스프레소나 브라운 더 밝은 거를 기준으로 하고 어두운 거를 조금 집어넣어요. 왜냐면 그 사람 안 그래도 얼굴빛 어두운데 더 이렇게 칙칙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요거가 이해돼요? 아 질문 그냥 하면서 해도 돼. 괜찮아. 질문하면서 해도 돼요? 잘 이해 안 되면 됐나요? 그냥? 응. 그래가지고 그냥 딱 결정해 주세요. 저 남자 눈썹 보면은 웬만하면 무슨 색 해요? 라고 하면 카키 브라운에다가 다크 살짝 섞어가지고 하면 돼요. 카키 브라운에다가 다크 살짝 좀 섞어서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다 마음에 들어 하세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여자들 엠보를 깔 거면 다크 브라운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콤보를 깔 거면 다크 브라운의 바탕에 있는 에스프레소나 브라운을 깔면 돼요. 엠보에는 다크 브라운이나 어두운 계열을 결로 깔고 바탕을 더 연한 걸로 까는 거예요. 어두운 계열이 선이고 어두운 게 선, 바탕이 밝은 거, 더 밝은 거. 제가 밝은 거 순서대로 불러드렸죠? 그러니까 뭐보다 뭐가 더 밝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초코 브라운으로 바탕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결은 이 위로 가기보다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가 다크 브라운이 더 어두운 거죠. 초코 브라운보다. 에스프레소 바탕일 때는 브라운으로 가면 되잖아요. 네, 브라운으로 가도 되고 브라운이나 초코나 다크 브라운 다 괜찮은 거죠. 이거보다 더 어두운 톤이면 되는 거죠. 에스프레소가 그 바탕이 이게 좀 생각보다 많이 밝지 않아요? 아니,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반이 밝아요? 얼굴 하얀 피부는 많이 밝고 얼굴 안 하얀 피부는 괜찮은데. 이번에 리뉴얼된 거 가져갔는데 사실 너무 밝은 것 같아서 못 브라운 써봤거든요. 완전 그래서. 달라요. 나 그거 했다 색깔이 옛날에는 막 완전 다크 브라운, 초코 브라운이 많이 달라.
초코 브라운이 많이 나. 아, 이거랑 옛날에 있는 초코 브라운, 옛날 브라운이랑. 초코 브라운은 응. 뭐 솔직히 말하면 다크 브라운은 초코 브라운으로 만든 거. 뭐 이름이 얘네들이 옛날 거는 흑색이 더 들어갔는데 초코 브라운이라고 우리가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초코 브라운인 거고 진짜로 다크 브라운 그 약간 옛날 초코 브라운을 생각하면 그때는 약간 어두운 빛의 초코였잖아요. 그거는 다크 브라운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브라운 바탕이 초코 브라운.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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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초코 브라운. 그리고 피부색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피부가 어두운 사람인지 밝은 사람인지. 어둡거나 어두운 사람한테 더 너무 뭐라고 해야지 너무 어두운 색으로 하면 더 이게 뭔가 되게 칙칙해 보여. 그래서 조금은 한 톤을 약간 밝여서 하는데 밝히면 또 밝히는데 또 눈썹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색소를 조금씩 가미해가지고 그렇게 시술한다. 나한테 똑같이 손님들한테 똑같이 같이 카키 브라운이라고 해도 똑같이 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테스트 해본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쓸 수 있어? 블랙 브라운은 헤어에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블랙은 젯 블랙은 아니에요. 네. 블랙은 어디에 두피에나 이런데 안쪽 조금 진하게 표현할 때 쓸 수 있어요. 젯 블랙은 너무 진해서 안 써요. 왜냐면은 두피랑 만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찍을 순간 이 깊이 잘못 들어가면 푸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젯 블랙은 안 써요. 블랙만 써요. 그 다음에 리얼 다크도 헤어라인 엠보에 쓸 수 있어요. 리얼 다크도 헤어라인 엠보에 쓸 수 있어요. 되게 좀 진한 갈색이에요. 그래서 약간 더 여기다가는 블랙 느낌을 더 가미돼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좀 이런 거 나 카라멜 하고 싶고 약간 에스프레소 하고 싶은데 조금 밝아 보인다 할 때 리얼 다크 조금 쌀할 만큼만 넣어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밝으면서 뭔가 약간 색색도 쫙 되는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믹싱하면 돼. 옛날에는 이렇게 섞은 거, 이렇게 섞은 거, 이렇게 섞은 거가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필요 없는 거, 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좀 뿌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크 그레이는 원장님 어떻게 써요 하는데요. 다크 그레이는 그냥 남자들 진하지 않게 부드럽게 하고 싶을 때 다크 그레이 쓰면 돼요. 그러니까 갈색 싫어하는 사람들, 갈색도 아니고 너무 진한 것도 싫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눈썹이 되게 화장한 느낌 같은 거 싫어하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를 그라로 또 깔아요? 그라로는 근데 거의 이제 엠보죠? 엠보로 좀 깔고요. 그냥 약간 좀 톤 그날로 그냥 꼬리 같은데 약간 없을 때 살짝 그냥 음영 주는 정도로는 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회갈색, 회색빛, 그냥 눈썹 털 색깔이라고 보는 털 그냥 털인데 진하지 않은 털색. 그러니까 되게 두껍지 않은 털색. 남자 얘랑 어떤 게 더 인기 많아요? 그래도 예죠. 무조건 다크 브라운이죠. 다크 브라운은 무조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 다 어디든 섞어서 쓰면 다 이쁘거든요. 얘인데 뭔가 색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조금씩 다크 브라운 좀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카키 브라운도 이 고객님이 덮어놓고 났는데 아까 영민선이 못 들었는데 해놓고 났는데 뭔가 피부에 이게 붉어지는 색소가 아닌데 붉어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색소팩 하는 색소를 카키 브라운으로 해보시면은 되게 톤이 중화되는 느낌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다 했는데 왜 이렇게 피부가 붉어 보이지?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조금 중화 색소로 저는 남자 눈썹에도 카키 브라운하고 리얼 다크 살짝 쬐끔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예쁜 색이 나오고요. 네. 여자 눈썹에는 카키 브라운에 지금 리뉴얼된 것 중에서 초코 브라운을 썼거든요. 살짝. 네. 그랬을 때도 머리 색깔 맞추기가 좀 되게 좋아요. 네, 좋아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바탕은 밝게 가고 결은 좀 더 진하게 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되고 솔직히 이번에 눈썹 컬러 우리 리뉴얼 된 거에서는 솔직히 뺄 거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최소한으로 잡은 거거든요. 헤어도 같이 쓰고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컬러 개수들과 있었었는데 요 정도는 있으면 그래도 하기 좋다 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 그리고 나서 아이라인도 젯 블랙보다 아까 그거는 영상으로 보세요. 영민 선생님. 맞죠? 그래서 젯 블랙이냐 블랙이냐 그건데 젯 블랙은 진한 거 아니죠. 블랙은 진한 거, 젯 블랙은 진한 거 설명드렸죠. 그리고 블랙 브라운 같은 것도 얼굴색이나 눈동자, 머리카락, 눈썹색 그런 거 보고서 할 수 있다는 거, 피부색. 그 다음에 입술로 넘어갈까요? 입술로 넘어가서 보면 입술 컬러이면서도 눈썹에도 같이 조금 보정하면서 쓸 수 있는 컬러가 오렌지랑 망고 오렌지예요. 그래서 내가 눈썹을 했는데 아니면 옛날에 또 타샵에서 했는데 보니까 좀
뭐 약간 숙색빛이 돈다. 좀 되게 어두워 보인다. 그럴 때 망고 오렌지를 살짝 한 톤만 그라데이션 우리 깔듯이 미스트하게 깔아주면 톤이 되게 정리가 돼요. 되게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러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망고 오렌지는 색으로 남는 계열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딱 안착돼서 이렇게 딱 고정돼 있진 않고 은은하게만 깔면 그냥 색을 중화만 하는 역할만 해요. 색을 섞는 역할만 하고 그리고서 색만 밝히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좀 어두워 보이는 칙칙해 보이는 했을 때 이렇게 망고 오렌지 그냥 한번 그라데이션 미스트처럼 한 번만 깔아주면 좋아요. 입술에도 보정. 남자들 있죠, 남자인데 입술 반영구 하러 왔어. 근데 뭐 색 넣기도 애매해. 근데 오렌지 넣으면 또 너무 쨍하거든요. 갈 때 너무 창피해서 못 가요. 되게 이 오렌지빛이 너무 입술에 다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한번 봤지. 그런데 망고 오렌지는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갔는데도 그냥 핏빛만 살짝 돌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오렌지빛이 많이 쨍하게 돌지 않아서 남자 입술로 쓰기가 좋아요. 남자인데 어두운 입술을 좀 보정하겠다 할 때는 무조건 망고 오렌지로 하시면 돼요. 아, 너무 많이 오렌지인데요. 그래도 일단은 망고 오렌지로 먼저 해보고 보정되는 거 보고서 2번을 깔든 3번을 깔든 아니면 오렌지 그때 나중에 아니면 덮는 컬러로 그냥 오렌지 정도로 하는 식으로 하고요. 대부분 어두운 입술 보정한다 하면 망고 오렌지로 남자는 간다. 여자 같은 경우는 오렌지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망고 오렌지가 옛날에 우리 그 라일락에서 조금 라일락은 솔직히 보정할 때만 네, 쓰고 네, 쓸모가 네. 없었잖아요. 그래서 라일락에서 오렌지기를 더 포함을 시켜가지고 입술에서도 쓰고 이것도 쓰고 그리고 라일락도 할 때 라일락을 하려면은 이게 라일락은 그것만 쓰니까 걔를 갖고 3년 넘게 갖고 있어야 되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냥 얘랑 그리고 우리 피부 보정하는 얘 색 있죠. 네. 2개를 섞으면 라일락이 돼요. 그래서 약간 푸른빛이 도는 살짝인 사람을 살구색 우리 그걸로 보정하는 거 옛날에 배웠었죠. 그럴 때 얘 망고 오렌지로 하고 뭔가 너무 쨍한가 그러면 얘 살짝 섞어도 돼요. 근데 보통은 얘로 하면 한 번에 보정은 웬만한 거 숙색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고 오렌지 그 라일락으로 했을 때 계속 덮어도 좀 바로 보정이 안 될 때 그럴 때 2-3번 깔게 했잖아요. 그거 2-3번을 없애기 위해서 얘가 나왔고 근데 그거 하기에는 좀 아니다. 약간만 푸른빛이다. 그럴 때는 살색이를 살짝 섞어서 쓰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레드 오렌지. 레드 오렌지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랄에서 시작된 거죠. 코랄 핑크인데 약간 레드처럼 보이네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레드 오렌지는 레드랑 오렌지를 섞은 컬러예요. 오렌지기를 더 많이 넣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얘네가 안착이 되면 그냥 밝은 좀 예쁜 레드빛이 나와요. 얘 같은 경우에가 레드 오렌지인데요. 이게 왜 내가 가 많이 발랐다고 하는지 알겠지? 이거 가 많이 바르고 왔었으면 이런 비슷한 색. 오렌지빛이 나요. 약간 오렌지빛이 나는데 이 오렌지는 날아가고 결과적으로는 2번, 3번 깔면은 이렇게 빨간빛으로 나오고요. 이 오렌지는 날아가는 빛이에요. 그래서 빨간데 좀 이게 쨍한 핏빛이 나오는 밝은 그런 빛이 나와요. 오렌지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어두운데 좀 레드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 있으면 그러면은 깔라 놓으면은 좋죠. 어두운 피부. 그러니까 입술이 어두운. 솔직히 입술 기준이죠. 입술 기준. 그리고 피부가 어두운 사람한테는 레드 하면은 조금 안 어울리고요. 핑크로 막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을 때 꼭 보정은 꼭 깔아줘야 돼요. 특히 망고 오렌지나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선셋 레드가 조금 더 어두운 이제 빨간 계열로 가는 거죠. 점점. 이거를 그러면 어두운 빨간 순서대로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제일 밝은 거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제일 밝은 거는요. 누드 핑크가 좀 제일 밝고 그 다음에 밀크 핑크, 그 다음에 베이비 핑크로 갈수록 얘는 이제 누드 핑크인데 오렌지가 빠지면은 제일 밝아요. 약간 오렌지가 빠진다고 보면 오렌지가 같이 가미돼 있어서 지금 조금 진해 보이는데 누드 핑크를 제가 누드 핑크가 조금 그래서 이거 젊은 친구들한테 했을 때 따로 이게 딱 보기에는 오렌지처럼 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해놓고 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되게 오렌지처럼 보이지만 이런 립스틱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색이 나와요.
그러면 입술 좀 어두운 분 다른 얘기 해도 돼요? 아니 보정하고 보정하고 해야죠. 보정. 근데 왜 다 립스 색깔에 저희가 다 오렌지를 다 넣었어요. 색을 좀 더 발색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해놓고 나면은 대부분 립스틱 색깔에 맞추면서 요런 색 해본 적 있죠? 요런 느낌? 코랄, 약간 코랄에서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들죠. 실제로 립스틱을 비교하면. 그래서 누드 핑크가 제일 제가 밝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이 밀크 핑크라는 색인데 뭔지 알겠지? 얘도 이뻐. 얘도 이뻐. 여기 보이는 거랑은 다르지. 이런 립스틱도 우리 많이 만들어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발라놓으면 되게 이뻐. 얘도 해놓고 나면.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 베이비 핑크가 여기서 나온 계열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약간 죽어 보이더라고. 그게 네. 해놓고 나면 예쁜데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쨍하게 그 컬러가 첫날에 해놓으면 예쁜데 괜찮아요. 나중에 되면은 어두워져요. 좀 어두워지는 네, 느낌 그래서. 때문에 핑크도 그러던데.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다 색깔을 다 음. 쨍하게 색 발색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더 착색은 더 잘해요. 그게 밀크핑크. 네, 밀크 핑크. 밀크 핑크가 젊은 사람들 맞아. 아니 그 옛날 베이비 핑크. 베이비 핑크에서 더 발색을 톤으로 베이비 핑크는 깔고 나서 응. 이게 며칠 한 달 지나면은 조금 지나면은 어두워 조금 이렇게 톤 다운이 딱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거를 더 쨍하게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약간 이런 색으로 이런 거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젊은 사람들 해줘도 좋고 엄마들 해줘도 좋고 약간 꽃분홍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세련된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밀크 핑크를 깔고 베이스로 깔고 틴트 입술을 하겠다. 그러면 그 안쪽에는 어떤 색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약간은 안쪽에는 할 것 같으면은 그 뭐야 코랄 핑크 어디 있어? 코랄 핑크 7. 밀크 깔고 이거 한다고? 안쪽에는. 이렇게 하면은 비슷하네. 경계가 경계가 그렇게 많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약간 코랄 붉게 하겠다 하면은 붉은색을 한 방울 정도 꺼줘. 그걸 섞으면 돼. 근데 보통은 얘랑이 같은 라인에서 이제 나온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웬만한 립스틱은 대부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한번 입술에도 발라보고 면봉으로도 또 이렇게 발라줘보고 그러면은 여기에 다 이거가 착색을 발색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라 그냥 그전에는 발라놓고 색이 한 톤 정도 빠지는 색으로 우리가 착색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리터치까지 하면은 그 톤으로 나온다고 설명하셔도 돼요. 그렇게 이제 나왔고 그래서 웬만한 립스틱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학생들이 얘네들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지 물어봐요. 근데 얘는요 약간은 그 뭐라 그랬지? 얘는 단독 오렌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오렌지. 그냥 오렌지? 그래서 이렇게 쨍해. 많이 쨍하죠? 그런데 얘는 조금 톤이 좀 다운됐어. 걔는 이름 뭐예요? 얘는 망고 오렌지. 아까 전에 망고 그거 오렌지. 눈썹이나 실제로 그런 것 같지만 좀 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더 톤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색이나 섞어도 그리고 입자 자체도 그냥 같이 묽어서 같이 섞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간 쓰는 용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뭔가 약간만 톤이 약간만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 그냥 아무렇게나 약간씩만 섞어 넣어도 되는 거지. 그리고 아이라인 보정할 때도. 원장님 저는 이게 그러면은 입술이 좀 어두운 사람이야. 그러면은 망고 오렌지로 일단 보정을 먼저 베이스를 깔았어.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안쪽만 내가 틴트 오렌지를 그 안쪽에만 내가 깔았어. 틴트빛을 하고 싶어. 코랄. 그러니까 그러면은 망고 오렌지 베이스로 해서 보정을 하고 틴트 오렌지로 가운데만 안쪽 라인만. 틴트 오렌지라면 어떤 계열이야? 레드 오렌지 아니 지금 여기서 나오는 틴트 오렌지라고 하는 거야. 틴트 오렌지. 왜냐면 색소. 이게 망고 오렌지니까 오렌지 계열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네. 틴트 오렌지는 봤을 때는 조금 붉은기가 있을 네네, 것 그쵸, 같은데 그쵸. 그 베이스 안쪽만 그럼 내가 틴트처럼 했어. 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울려요.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네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립스틱 바른 느낌은 네. 실제로 네. 들지 않고 네. 그냥 약간의 오렌지빛이 가미된 그런 그럼 느낌이라고. 보정이 되고 안쪽만 그러면은 네. 속에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깔아도 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믹싱해서 쓸 적에 레드 오렌지는 약간 레드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약간 오렌지를 더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어두운데
빨간 입술은 싫대. 그냥 조금만 색을 밝혀달래. 그럴 때는 요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컬러감도 돌아야 되니까. 네. 그럴 때는 이런 거 컬러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좀 고객이랑 상담할 때 그냥 되게 그냥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고 많이 원하는 거를 상담하고 그래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손님을 막 진짜 몇백 명을 몇천 명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의 실수가 계속 이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만족이 계속 만족이 될 수 있도록 고객님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를 습관화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고객님도 원하는 거를 계속 찾아드리면 되고 그리고 고객님 나 뭐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냥 어울리는 거 해주세요. 그러면 약간 피부톤 어둡다 그러면 약간 오렌지가 가미되어 있는 색소 중에서 핑크색이 좋은지 레드가 좋은지 발라보면 돼. 발라보면 되고 그러면 바를 때 입술에 발라보면 여기 색이 바로 물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손등에 바르거나 아니면 피부 이런 부분에다가 미리 발라서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주셔도 돼요. 그럼 베이비 핑크 옛날에 베이비 핑크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면은 베이비 핑크 얘도 진짜 예뻐요. 약간 이건데 옛날 베이비 핑크보다 조금 더 쨍한 네. 로즈 느낌이 더 나게끔 바꿨어요. 그래서 입술색을 했을 때도 훨씬 더 좀 더 요런데 이런 면 발라봐도 돼. 이런 데는 지름이 많으니까 이런 면 발라도 바로 좀 색깔 어떤 색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번에 깔 때 보니까 이게 착색률이 지금 네, 이게 훨씬 더 네. 이렇게 니들이 봤을 때 생긴 네. 색감이 확실히 저희가 진짜 신경 썼었어요. 이거 옛날에는 그냥 솔직히 좀 이제 좋은 색소, 좋은 안료면 한다 그거가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안료 중에서도 더 잘 들어가야 된다. 그게 더 이제 안전한 안료를 플러스 이제는 들어가는 것까지 더 신경 썼죠. 옛날에는 제가 그 색소 사업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좋은 안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거든요. 다 중국산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대부분 중국에서 받아온 파우더 쓰는 데도 많은데 근데 이제는 안료들이 많이 이제 반영구가 많이 대중화되고 하면서 좋은 안료들을 만드는 회사들도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착색까지 더 플러스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 보통 만드시는 분들이 더 이제 안 하고 보통 재료 하시는 분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장만 운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거를 체크하지 못하면은 그냥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색깔만 보고 그냥 색을 사는데 저희 이번에 색깔 들어가는 것까지 계속 생각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입자도 되게 신경 썼고 그리고 이게 입자가 되게 가늘면서 그리고 또 너무 가늘면 또 피를 타고 통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전반적으로 신경 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사이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이게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달라 색깔이 그쵸? 다 달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자유롭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냥 질문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답해드려도 되고 남자 입술에 베이비 핑크를 단독으로 쳤을 때는 어때요? 너무 쨍해서 안 돼요. 여자들은 핏빛이 도니까 화장을 좀 하니까 근데 이게 조금 그냥 그러면 아주 연하게 깔아야 돼. 아주 진짜 미세하게 연하게 깔아야 돼. 왜냐면은 확실히 들어간 게 보이거든요. 남자 연예인들 립스틱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남자들한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연하게 깔아야 돼. 진짜 연하게 깔 수 있으면은 깔면 좋죠. 근데 대부분 그냥 여기 둘 중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누드 핑크나 아니면은 누드 그냥 핑크. 그 아까 전에 말했던 망고 오렌지나 누드 핑크. 그 다음에 베이비 핑크는 한 방울 정도 섞어서 뭐 하거나 저번 주에 베이비 핑크로 누가 하더라고요. 남학생 자기 친구 왔는데 베이비 핑크로 입술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좋아했어요. 입술이. 근데 이제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화장한 느낌이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이렇게 핑크빛이 살짝 그냥 라인 절대 깔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흐트리듯이 하면 그냥 약간 붉은빛이 톤이 생겨요. 그리고 뭐 두세 번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서클로만 그냥 셔트로 1cm짜리로만 그냥 전체적으로 필터만 줘도 그게 다 나오니까요. 우리 입술 색깔이 보통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베이비 핑크가 많이 입술 색깔인데 되게 입술 앵두가 좀 이쁜 사람들 있잖아요. 핏빛 많이 도는 사람들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냐 어떤 거냐 약간 밀크 핑크나 틴트 오렌지 그 기준인 거죠. 근데 거기다가 핑크가 들어간 게 이제 베이비 핑크가 이제 좀 많이 들어간 편이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좀 이제 입술 색깔은 그냥 얼굴 하얀 사람들 기준으로 이제 따져봤을 때 핑크 이런 게 들어가면 좀 안 하는 게 나아. 얼굴
어두운 사람한테. 그냥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누드 핑크나 코랄 핑크 아니면은 뭐 밀크 핑크에도 약간은 레드를 조금 껴가지고 해야지. 밝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다 잘 어울리지만 어두운 사람한테는 너무 생으로 핑크를 하기보단 베이비, 누드 이런 것들을 조금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여리여리한 핑크 나가는 건 누군가? 누드다. 누드 제일 여리여리한 건 누드 베이비 핑크, 그 다음에 코랄. 이거는 그냥 요거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봤었을 때 제일 진한 거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레드 오렌지인 건 레드 오렌지. 레드 얘는 오렌지. 완전 시커먼데? 근데 와인 핑크는 레드 오렌지는 이게 조금 그렇게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발라서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어두워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레드 오렌지 얘 괜찮은데. 레드에 얘 이뻐요. 이런 거예요. 나는 해도 되잖아. 네, 얘 하면은 핏빛 나오고 딱 이뻐요. 그냥 딱 빨간색 하고 싶은데 어두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죽어 보이지 않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얘가 딱 그 발색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다 보정을 깔게 하고 색을 깔게 했잖아요. 그래도 또 죽어 보일 수가 네. 있거든요, 색깔이. 네. 그런데 얘네들은 다 자체에 약간 오렌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베이스가 더 베이스가 다 이제 있다 보니까 더 발색이 더 잘 돼요. 일단 그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렌지 순서대로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레드 오렌지가 근데 얘가 제일 빨갛다고 한 게 뭐하고요? 레드가 제일 진하죠. 네. 레드가 제일 진한 거 기준으로 해서 레드 진하고 거기다 레드 오렌지 넣은 거고 그 다음번에 이제 코랄 넣고 코랄, 누드 아니 코랄 얘네들이 다 각각 다 다양한 색상이에요. 원래 여기 사이에도 더 있었거든요, 색소가. 네. 근데 그거 다 빼고 그냥 다 각각이 그냥 예쁘게 만들었고 얘네들이 섞어도 예쁘고 이렇게 섞어도 예쁘고 이런 식으로 순서별로 믹스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색소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고정하는 컬러 아까 이제 망고 오렌지는 쑥색깔에다가 쓰는 거 배웠고 옛날에 버블검에서 조금 색깔이 조금 바꿨어요. 버블검 색깔이 원래는 이게 더 오렌지 버블검이라는 게 옛날 라일락을 회사마다 버블검이라고 부르는 회사가 있고 또 어디는 라일락이라고 부르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거밖에 안 쓰게 되다 보니까 그냥 얘네를 살색으로 믹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살색 보정하는 거에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버블검은 이제 파랗게 남았을 때 기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까 망고 오렌지로도 할 수 있고 그거보다는 약간 약하다 하면은 요 정도 그냥 좀 이 정도는 그렇게 많이 진하지 않은데 파란기가 그럴 때 좀 어두운 거 얘가 지금 버블검이야? 이런 식으로 톤 정리하는 거. 그리고 얘를 어떻게 또 써도 좋으냐면 만약에 눈썹 끝내고 나서 너무 막 좀 까매 보일 때 있잖아요. 되게 내가 연하게 했는데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딱지가 올라와서 그럴 때 이제 얘를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아니면은 지워져가지고 우리 화장을 못하게 하는데 요런데 막 빨갛게 올라왔을 때 있죠. 그럴 때 이 버블검이나 스킨 누드로 좀 발라주면은 피부도 사진도 쫙 거기만 좀 정확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도 좀 정리되어 있는 피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얘도 톤도 좀 갑자기 내가 아까 진하게 안 했는데 뭐 시술하고 만약에 세 개 다 하다 보면 얘가 또 딱지가 올라와서 좀 어두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스킨 베이지나 아니면 버블검이나 이런 컬러들을 살짝 미세하게 덮고 그냥 닦아주면 톤이 좀 정리가 되죠. 잔인이 남고 이러지는 않죠. 네, 이런 거는 어차피 그냥 잠깐 같이, 들어갔다가 빠지는 거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색깔이 어두운 색깔이 있었는데 너무 진하네 너무 어둡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그냥 살짝 덮는 컬러로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만 덮어놔도 얘네가 톤이 조금 더 밝아 보이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나는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한 게 아닌데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하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져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살짝 발라주면 지금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약간 이렇게 가는 느낌. 우리 전체를 한번 덮으라는 네, 덮고 닦는 거. 그냥 마지막 닦는 색소로. 색소.
우리가 화장품 비비를 바를 수는 없잖아요. 화학제니까. 얘는 천연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색소팩을 하듯이 그냥 마지막에 그냥 아주 색소팩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얹듯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면봉에 아주 조금 소량을 떨어뜨려서 그냥 살짝 톤만 피부만 조금 더 밝아 보이게만 하는 정도. 예전에 카모랑은 어떤 차이예요? 카모랑은 차이가 얘네들은 카모에서 나온 거는 맞지만 카모 색상 중에서 얘는 아예 조금은 배제해야 되는 게 얘는 사람의 피부를 맞춘 거는 아니에요. 사람의 피부보다는 조금 더 붉은기나 레드기가 더 들어가, 오렌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전에는 카모는 3개로 맞추기 위해서 어두운 거, 빨간 거, 좀 중간 뭐 이제 하얀 피부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만약에 살색 베이지 기준으로 다 모아놓으면 거기에는 속해서 들어가겠지만 일반적인 피부 색깔보다는 조금 더 오렌지가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약간 보정하려고 나온 컬러이기 때문에 숙색을 보정하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숙색을 잡으려면 오렌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피부 보정하는 걸로 쓰고 싶다. 어차피 있는 거. 그러면 얘네들을 조금 믹싱해서 쓰던지. 그리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좀 맞추긴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피부가 그거 이렇게 체크하는 거 그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사람 피부에 따라서 이게 살색 베이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두운 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맞추기는 조금 힘들고 얘보다는 그냥 얘로 맞추는 게 나아요. 스킨 베이지로 해가지고 살짝 지우는 정도만. 네, 약간 NG가 조금 났을 때 금방 네. 살짝 지울 때는 네. 그 예전에 그 카모 그거를 살짝 치면 네. 금방 싹 그렇게 NG 난 것도 네, 살짝 그쵸. 꺾어내면 네, 되거든요. 2번 긋지 않았으면 네네. 지울 수 있어요. 금방 한 거는 살짝은 좀 보정이 네, 되고 그렇게 해도 되면 되고요. 요즘에는 또 색 빼는 그게 나왔어요. 색을 빼는 반영구, 그러니까 삼투압처럼 그런 원리로 색을 살짝 색소가 들어갔을 때 그걸 밖으로 바로 빼주는 그런 것도 나왔으니까 그런 거 해도 괜찮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상처를 냈는데 요거는 그냥 미세하게 한 번 더 긁어주면서 근데 그거는 빨개지잖아요. 여기가. 네. 주변이 이제 거기를 다시 한번 네. 긁으면서 빨개지니까 그게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거기 내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거를 살짝 덮었다가 그냥 같이 딱지 떨어지면서 그렇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지워주는 거나 뭐 레이저나 그런 거는 만약 여기를 하게 되면 빨개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일주일 동안 걔가 재생되는 데까지는 계속 신경이 쓰일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냥 작은 실수 그런 것들은 얘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시술할 때도 계속 대칭이나 이런 거 조금 힘들어도 고객님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렇게 체크해야죠. 그냥 너무 다 자기 이렇게 믿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혹시라도 실수가 나오면 또 그런 게 컴플레인 쌓여서 계속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은 것보다 차라리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고객님들을 다 하나하나 다 체크해 주면서 들어가는 게 나중에 내 단골 만들기는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섞어 써라 하는데 이 중에 버블검 올리브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올리브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요 이 컬러가 없었어요. 이게 또 없었고 아예 초록색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것도 없고 그쵸? 옛날에 이 초록색은 없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요즘에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잘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망한 잘못된 사람도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올리브 이거 하나로면 다 제형이 되지 했는데 이제는 잘못된 사람들도 우리를 많이 찾으러 와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잘못된 케이스들이 오면 그럴 때 그냥 하나로는 덮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2번 덮고 3번 덮고 계속 데미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없애버리고 한 번에 조금 톤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붉은기에 따라서 농도를 조정할 수 있게끔 아예 쑥색인 이 색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레드기가 많이 진하게 정도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빨간 분 그리고 조금 약간 주황색인 분 그냥 주황색 거는 살짝 비시면 그냥 올리브 약간 요 정도만 있으면 되죠. 네. 카키가 들어간.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보인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섞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왔고 얘는 토프 색소 옛날부터 계속 누누이 설명했지만 저희가 계속 이게 한 번 들어오면 다 나가가지고 못 설명했던 얘는 보랏빛을 그러니까 쑥색도 있고 파란빛도 있고 그리고 보라색이 어떻게 하다 나왔다 했죠. 그거 보정하다가 보정의 실수로 인해서 보랏빛이 나온 거죠. 그럴 때 얘를 섞어서 쓰면 제가 되죠. 지금 뭐야? 토프예요? 토프 약간 개나리색 같은 그런 거. 개나리. 개나리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약간 천연색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모르는 상태가 됐어. 그러면 네. 우리 거를 덮었어? 라고 했을 때 우리 거 먼저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먼저 빠지죠. 먼저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자는이 이렇게 해서 얘만 남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것도 같이 섞여가지고 같이 좀 자는이 그러면은 또 일단 더 우리 애매하게 건 남는 아니요. 것인지. 우리 거는 먼저 빠져요. 빠져서 우리 거는 2, 3년 이상 가질 않아요. 그냥 빠져와요. 오늘도 지 선생님 왔을 때 그분 1년 반 정도 됐는데 우리 거 색소 없었었죠. 네. 그냥 없어요. 없는 걸로 빠지고요. 얘는 남아 있어요. 그쵸. 이렇게 네, 남는다고 남아 봐야 있는 되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색소를 해도 뭐 버블리는 거 섞지 않아도 색깔은 그냥 다 빠진다는 네네. 얘네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착색을 그렇게 높이게 하는 제형들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딱 흡착하게끔 만드는 건데 그거를 다 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 길어야 5년이에요. 최고 길어요. 길어야. 네. 그런데 보통은 2, 3년, 1, 2년에 그 안에 다 빠지고 머리 같은 거 많이 감거나 뭐 여드름 많이 나거나 땀 많이 하거나 내가 햇빛에 많이 노출되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빠지는 거 있잖아요. 뭐 땀, 물, 그다음에 사우나, 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거지. 이 제블랙 같은 경우도 그 정도에 빠져요? 짚블랙이요? 네. 아이라인이요? 아이라인은 조금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갔냐에 따라 또 그건 또 네, 다른 네, 문제인데요. 아이라인에 넣었을 경우에는 아이라인은 피부가 이런 피부가 아니라 네, 네, 되게 네. 꾸덕한 피부라서 네. 우리가 넣을 때도 되게 천천히 네, 네. 하면서 되게 미세하게 좀 네, 네. 촘촘하게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네, 우리가 네. 헤어라인 할 때는 점점점을 넓게 하면서 점점점을 찍다면 아이라인 할 때는 1mm 단위로 찌그맣게 들어오면서 그 점점점이 겹치게 점을 네. 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박음선도 계속 겹치면서 찍잖아요. 보통 근데 다른 거 시술은 다 뿌리면서 시술을 하거든요. 그라데이션 도트가 점점점이 그대로 이렇게 점점점은 되기는 하지만 이거를 아이라인처럼 계속 이렇게 계속 주입하면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라인은 이런 손바닥면 같은 되게 잘 안 빠지는 각질이 네. 계속 생기는 피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인은 아, 조금 잘안 더 빠진다. 오래 오래 간다고 간다.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계속 각질 활동을 하기가 좋은 피부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빠지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 나중에 지워진다 이거잖아요. 네네네. 내년이 걸릴지는 몰라도. 네. 음. 보통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때 우리 다 배운 것처럼 씻는 대사냐, 운동하냐, 땀 많이 흘리냐, 아니면 뭐 사우나 다니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옛날에 했던 것들은 안 지워지는데 우리 거는 하면 어쨌든 지워진다. 지워지는 걸로는 저희가 다 체크를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마무리를 줘줄까 이거를?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제 토프색이나 클리어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그냥 농도 맞아요. 투명으로 돼 있는 건데 여기 솔루션인 거죠. 솔루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가 우리가 엠보 제형으로 원래 만들다가 선생님들이 다시 옛날 제형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두피나 헤어 블랙브라운 섞기 네, 너무 이거, 힘들다고 네. 맞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만들면서 이제 만들기 전까지 엠보 제형만 있으니까 얘네들 그라 깔기가 힘들었잖아요. 콤보 같은 거 할 적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제 섞어서 쓰라 했는데 얘한테는 이거를 농도를 맞추는 거 외에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얘 흡착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색깔 만약에 잘 안 들어가거나 좀 연한 색으로 했는데 잘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른다고 했을 때 얘를 약간 한 방울이나 약간 멘붕에 묻혀서 여기다가 색소팩 할 때 한 방울 이렇게 하면 얘네가 흡착을 도와요. 그렇게 쓰셔도 돼요. 아니 어느 정도 했을 때 그렇게 나온 거지? 만약에 1차, 2차 바를 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마지막 그러니까 색소팩 할 때 그렇게 해도 아. 되고 마지막에 이제 닦는 거 아무 때나 그냥 마지막에 해도 되고 아니면 색소팩 할 때 그냥 그렇게 발라놔도 되고 멘붕은 얘가 흡착제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냥 엠보 제형에 이거 두 개 섞을 때 걔를 한 2방울 정도 하거든요. 근데 색이 너무 지금은 리뉴얼된 색을 가지고 거의 쟤는 난 2방울 정도를 쓰는데 지금 색 같은 경우에는 해당률이 예전에 우리가 그라를 칠 때 머신용을 색소를 썼을 때 내가 착색률이 남는 게 2차 때 돌아올 때 뭐 한 40% 정도 남았다 치면 지금은 한 60%에서 70%가 다 남아서 오니까 이게 내가 계속해서 이제 또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 한 70%는 남아서 오는 거야. 최근에는 난 이렇게 했을 때 거의 60% 이상 다 남아서 왔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내가 정말 덜 추는데 앞부분
여기 빼고 라인 조금 날라가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오실 것 같아요. 또 잘 하시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저거다 정도. 써봐야지. 그래서 그렇게는 안 써봤어. 그래서 요거를 조금 마지막이나 마지막 네, 색소pe 되게 갈 때 잘 이렇게 나오는 하면은 확실히 좋아요. 이거 많이 조금 돈 들이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뭐 좋은 글 뭐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뭐냐면 그냥 유해 성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구리나 뭐 아연 다 안 들었다 하는데 그게 뭐가 이게 안전한 건지 그게 들어가면 뭐가 나쁜 건지 궁금하잖아요. 저도 다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일단은 적어오긴 했는데 먼저 아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벌써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것들 네. 많아. 이것만 받아야겠지. 그럼 우리 단체도 뿌려주면 안 돼? 아니, 네. 왜냐면은 회사 이름이 있어가지고. 라는 회사도 그렇고, 도 그렇고, 이게 다 이게 뭐 들어있어. 아연 92% 구리다. 우리 그때 그거 제일 싸다고 우리 썼던 거 있죠. 그 색소 있잖아. 원 플러스 원순용으로 썼던 거. 거기에도 보고에 의하면 아연 400mg이 나왔어요. 검출됐어요. 그러면 지금 유명한 회사들이 이렇게 있다는 네, 도 그렇고 도 그렇고 뭐 여기 웬만한 회사들 다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아연 400이 나왔는데 아연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제가 볼게요. 이 아연의 유해성은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원소이나 일부 아연이 화합물로 부식성이 있거나 상당한 전신의 독성을 가지고 있고 다량 아연을 섭취할 경우 그 피부에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 구토나 구역, 설사, 위통 뭐 이런 쇼크 이런 것들 순환계 세약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안 하지만 보통 아까 전에 400 그 기준 허용치가 있어. 아연의 기준 허용치가 50mg이에요 보통. 그런데 최대 아까 전에 400이면은 30 뭐 이렇게 그냥 최소까지 하게 되면은 뭐 하여튼간 30배에 달하면 이렇게 적어놨네. 50mg? 그런데 아까 400도 있었고 뭐 더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었고요. 한 1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피부에 접촉할 경우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대요. 아연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만약에 한 사람이 손님이 만약에 오게 되면 계속 거기서 시술을 하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보통은 우리가 그래도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 자체가 되게 진짜 의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보통 개인 샵으로 하는 분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빨리 구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싼 거 사지 말라. 이게 확실히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서 또 얘기해주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중금속이라고 하는 거에는 아연, 납, 구리, 니켈, 카드뮴, 비소, 수은, 안티몬, 코발트, 바륨, 주석, 베릴륨 이거 어떻게 읽냐? 베릴륨이라는 것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금속 성분 중에 12종에 해당되고 우리는 여기에 안전성에 다 검사를 받아 통과한 제품들을 쓰고 있고요. 그 중에 아까 전에 아연은 그렇게 얘기했고 납은 또 어떠냐? 납 중독 그런 거 얘기 많이 들었죠? 발암물질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납이 5.5배에 달하는 게 기준치의 5점, 기준치가 5에서 11이에요. 5에서 11. 그런데 그거에 5.5배 달하게 회사가 있지. 어디였냐면 요거는 삐 처리해 주셔야겠다. 납 5.5배 이상이 들어간 회사가 랑 그 다음에 이라는 데랑 뭐 이런 데 브랜드네요. 흰색 통에 들어있어. 하여튼 고기도 거기에 걸렸고요. 그 다음에 니켈은 또 어떤 건가? 니켈은 보통 16% 문신염로에 이런 게 약간은 딱 흡착을 잘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보통 최소 니켈은 한 61g에서 최대 231g까지 이제 검출이 됐대요. 반영구 재료, 그게 문신 재료 인증 안 받았거나 아니면 인증 받았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인터넷에 팔고 있는 데서 니켈이 고농축으로 함유된 물을 마실 경우 이것도 복통출혈, 신장 질환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장신구 등의 니켈 같은 게 우리 액세서리 있잖아요. 그런 게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 피부염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문신 색소에, 반영구 색소에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발암 물질 중에 하나고, 카드뮴 같은 경우에도 허용 기준치는 0.0인데 보통은 이거에 3배 달하게 카드뮴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카드뮴도 발암 물질 중에 하나고, 이것도 많이 되거나 하게 되면 신장에 손상이 오게 되고 사망까지 이룰 수가 있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놓으면은 우리가 안전한 색소를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장기간 피부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이나 그런 거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발암 물질 중에 1등급으로 카드뮴이 분리되어 있고요. 비소라는 것도 보통은 제품에 2개의 제품에서 나왔는데요. 보통 7에서 10 밀리그램 정도 검출되어서 허용 기준치가 2mg이래요. 1kg당.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5배가 나왔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다른 거. 보통 아까 전에 이제 뭐 구토설사 그거는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이거는 심장박동이나 혈관 손상 심하면은 사망에 이것도 이를 수가 있대요. 그래서 흡입이나 경구,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흡수되거나 결막염이나 호흡기 자극, 습진 등을 일으키고 황달, 위장장애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색소나 이렇게 사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하고 바른 반영구를 해야지 또 그렇게 믿고 오시는 분들에게 대한 예의가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진짜 뭐 거저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히 해서 산 만큼 내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선택으로 내가 여태까지 노력한 게 다 물거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근데 그렇게 브랜드가 나오면 자기네들이 뭐 자가 검사를 다 받았다라고 해서 번호를 다 받거나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그 검사들이요. 우리나라 식약청 검사가 제일 까다롭고요. 근데 요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게 일단 일반 소비자랑 우리랑 이게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받았어요 하는 거는 우리 쪽에서 검사해가지고 몇 가지만 체크해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다 체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부만 그거가 통과되면 통과인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보려면 우리가 만약에 네. 그 뭐 다른 브랜드 거를 우리가 이제 표시를 보통 확인을 식약청이나 하고 싶어. 그런 데는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냥 거기 사이트가 그 품질 자가번호 거기 초록이 사이트 우리 그거 12월에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요.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식약청에서 인증받은 기간이 12월 늦어야 1월 2월일 것 같은데 근데 거기 사이트에 그 회사 거는 안 올라갈 거예요. 무슨 초록인가 뭔가 뭐 사이트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안전한 색소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인증한 거 그거에 그린다 색소는 들어가지만 그 회사 거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샵에 항상 그 어떤 제일 처음에 오셨던 로드 손님이 색소의 안전성을 너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그래서 해서 표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응. 제가 그 다음에 아차 싶어가지고 응. 이제 그거를 전부 프린트를 해서 파일링을 전부 해서 자가번호는 이렇게 그 이제 들어가는 사이트 넘버까지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 해서 파일링을 해서 어쨌든 간에 내가 지인들도 먼저 앉아서 이거 하고 기다리는 동안 이거 보라고 일단 줘요. 설명을 기본적으로 하고 색소에 이렇게 번호가 있다라고 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설명 안 그래도 들어라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그거는 그냥 내가 예의상 어쨌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는 했는데 그거를 그래서 한번 다른 브랜드는 그러면 그게 자기 자가 넘버도 있고 자기네들이 다 통과됐다라고 하고 유통기한도 다 쓰고 했지만 그러면은 그들은 그러면은 그 나중에 그 다시 리뉴얼됐을 때 올라가지 않는 것들은 제재가 된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인증받은 것만 했는데 그 나머지 것들도 파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 FDA 하는데 FDA 승인이 제일 간단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식약청이 더 까다롭지 FDA 승인은 우리 쪽에서 그냥 잘만 검사표 만들어서 보내기만 하면은 받을 수가 있는 게 FDA 승인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이 진짜 까다롭게 하겠지라고 하는데 그냥 거저 한 몇백만 원만 주면은 통과받을 수 있는 게 하여튼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웬만한 컬러들이 다 있어요. 진짜 여기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 이런 붉은 나왔다 하는데 안 나왔다 한 거지. 근데 이제 그 내용 증명한 거기까지는 알고 싶은데 이것도 다 써놨는데 너무 많아서 증명한 거. 그래서 손님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색소는 이렇게 좋다. 다른 색소는 뭐 이렇다. 지금 이제 얘기한 거 있잖아.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근데 솔직히 그거를 다 간략해서 너무 설명하긴 그렇고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보내준 그냥 중금속 납성분 안 나왔다는 거 딱 그것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일을 할 때 이렇게 딱 두 개 놓고 우리는 내 거는 이 색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 남의 거 필요 없고 내 거만
내 것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의심이 되면 여기 가서 조사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넘버링 치면 우리 거는 나온다. 그러니까 의심되면 너가 가서 사진 찍어라. 난 딱 그렇게 딱 두 장만 해서 딱 보여줘. 그리고 색소를 갖다가 놓고 딱 비교해줘. 이렇게 통 갖다 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설득을 하려고 우리 이게 왜 비싸나 왜 좋으냐 이럴 때는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하면 비싼 건 아니지. 솔직히 우리가 인터넷으로 노출하기에는 조금 이 가격 자체가 조금 비싸게 들어온 거죠. 저는 재료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격에 갖고 왔다면 진짜로 비싸게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같이 사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싸게 주는 거고, 원래는 저희가 이거 9만 원에 옛날에는 유통을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9만 원에 해도 중국에서 더 잘 팔렸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학생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 가격에 이렇게 인터넷에 가격 사는 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유통을 받고 있잖아요. 같이 하면서 그런 점에서 좀 이거 비싸다는 게 아니라 가격을 내가 더 높게 받으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한 색소 그거 안 그래도 지금 초록이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거 시약청에서 그게 순번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거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검사해서 한 걸로 통과했는데 우리가 이제 브랜드 네이밍을 원래는 내가 실수한 게 하나가 있어. 원래는 메이지오로 했다가 이름을 바꿨어요. 바꾸면서 이게 오래 걸리게 됐어요. 메이지오로 원래 하려고 하다가 그리다로 다시 바꾸면서 메이지오라면 너무 우리 쪽으로만 딱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좀 비싸게 사고 비싸게 구매해야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좀 좋은 거가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년부터 시야청 인증받은 색소만 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없어요. 그리고 다 되게 비싸게 팔고 그리고 병원으로만 유통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약간 메리트는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기계도 엄청 비싼 거 독일에서 사갖고 와서 하고 있고 그런 게 다 메리트죠. 내가 그만큼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약간 고품격으로 약간 진짜 고급으로 가려고 한다 생각하고 하면은 조금 그런 게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금 디자인 연습도 좀 많이 하고요. 디자인 연습 하나 하는 거 그냥 하나 방법 하나 알려주면 그냥 잡지 하나 사가지고 손님을 우리가 계속 만나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잡지 크기를 딱 볼 때 이쁜 연예인 찾는 게 아니라 얼굴 크기가 좀 우리 사람이랑 비슷하게 나온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사서 그 사람을 그냥 기준으로 눈썹을 이렇게 잡아보는 거야. 잡지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이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계속 그려보고 눈썹이 있어도 괜찮아요. 거기서 내가 틀 잡는 거라도 연습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봐도 되고 아니면 성형외과 있잖아요. 성형외과 같은 데 가면은 차트 같은 거나 이런 브로셔 같은 거 주잖아요. 거기에 보면 얼굴 이렇게 다 그 성형외과 모델들 있죠?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해도 되고요. 좀 그런 차트 좀 공짜로 얻어올 수 있으면 아니면 그럼 길 가다가 포스터물에 얼굴들 나온 거 그런 거 좀 내가 돈 더 아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얼굴 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썹에도 여기도 하는 게 이게 다가 아니죠. 계속 사람한테 그려봐야 되는데 지금 사람한테 그려보는 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지유TV의 이지유입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이제 그리다 색소가 새로 나온 김에 학생들도 같이 와서 또 이제 사업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색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또 그 색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막 진짜 색소를 다 사려고 하면 진짜 천차만별 진짜 여러 가지 진짜 몇백 가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회사 브랜드마다. 그렇지만 정말 정확하고 안전한 색소를 사서 그 색소를 정말 제대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쓰는 색소들 뭐 이것저것 다 사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좀 정말 필요한 색소를 잘 믹싱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알려주는 이지유 TV입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